김주영 변호사입니다. 안보험금 청구해서 승소한 사례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내용이 텍스트로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PPT를 만들어 봤거든요. PPT 보면서 설명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장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경련으로 대상자로 선정해서 건강검진 받으시라고 안내를 합니다. 이분도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렇게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미루다가 12월 30일 날 가신 거예요. 가명 강어구를로 했는데 이분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간 초음파 검사 결과 간 경변 이형결절이라는 소견을 받게 됩니다. 이게 뭔지 한번 볼까요? 간 경변은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간 조직이 재생결절 등의 섬유화 조직으로 바뀌어 간의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의미한다. 간 이형결절은 간의 덩어리 같은 것이 볼록하게 나와 있는 질병을 말한다. 쭉 보다가 정상 조직과 암 조직의 중간 단계로 보는 견해가 대부분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산백과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렇게 건강검진 받고 나서 2016년 1월에 설계사가 방문을 한번 해요. 그래서 가족들을 보장 분석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증권을 다 회수해 갔습니다. 그리고 1월 8일 날 계약자는 이분의 아내분, 그리고 피보험자는 본인으로 해서 땡땡땡 플랜 CI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2월 12일 날 CT 검사를 했더니 간암이라고 진단을 받게 되고 3월 29일 날 MRI 검사를 했더니 간암이라고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4월 8일이 보험 계약상의 암 보장 개시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5월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5월 27일에서 6월 5일 사이에 서울 비비병원에 입원을 하고 그 다음에 5월 30일 날 간세포 암전과 관련해서 복강경 간 좌엽절제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월 2일 날 보고된 조직검사 결과 간암이라고 확인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좌엽절제술이라고 했을 때 간을 외부에서 보면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제 좌엽과 우엽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때 좌엽에도 이렇게 4개의 엽이 있고 우엽에도 이렇게 4개의 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좌엽을 절제했다라는 거예요. 번호가 매겨져 있죠. S2, S3, S4, S1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나머지들은 이제 우엽이 되는 거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보험사는 뭐라고 했느냐? 피보험자는 이미 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CI보험을 가입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암보장 개시일 이전에 이미 암이 발생했으니까 인수하지 않은 위험에 해당한다. 그래서 우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 이렇게 다투는 거죠. 소장을 보겠습니다. 이 사건 보험계약 피보험자인 강어굴은 앞에서 보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 이전인 15년 12월 30일경 건강검진상 시행한 간 초음파 검사 결과 간 경변 이형 결절 소견이 확인되었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인 1월 8일 이후인 2월 12일 AA 대학교 병원에서 시행한 CT 검사 결과 간암 진단을 받았고, 2016년 3월 29일 AA 대학교 병원에서 시행한 MRI 검사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소장을 제출을 한 거예요. 그리고 2016년 2월 12일의 CT 검사 결과와 3월 29일 MRI 검사 결과상 간암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간암의 진단 시기는 해당 일자로 보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진료 기록을 놓고 보더라도 이미 간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진료 기록 감정 신청을 하겠다라고 밝혀두었습니다. 그리고 피보험자는 암 수술일을 일부러 뒤로 미루었다라는 취지의 주장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보험사는 무슨 주장을 하는 거냐면, 보험사인 우리가 지급할 보험금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답변서의 취지는 이런 거죠. 설계사 권유로 해당 상품에 가입한 거지 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CI보험을 가입한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게 핵심 주장인데, 두 번째 주장이 암의 확정 진단은 의학적 진단 방법과는 상관없이 약관상의 진단 방법에 따라야 한다라는 게 핵심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원고인 보험사가 증거로 제출한 서류를 보더라도 HCC, 이게 간암을 얘기하거든요. HCC로 생각됨이라고 적혀 있을 뿐이지 확진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CT 검사 결과 및 MRI 검사 결과 소견만을 통해서 암진단 보험금을 청구하면 언제나 보험사는 확정 진단을 받아오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보험회사의 암 진단은 미리 정해둔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서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임의로 어떤 때는 CT 검사 결과를 또 어떤 때는 MRI 검사 결과를 가지고 확정일을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했던 주장인 수술일을 일부러 미룬 적은 없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답변서를 내고 나니까 보험사에서는 증거 제출하면서 자기들 주장을 이제 뒷받침하려고 하겠죠. 2016년 2월 12일자 시티 판독 소견서를 보면 컨클루전에 HCC라고 나와요. 이 HCC가 간암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험사는 이걸 근거로 간암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컨클루전 인용을 했습니다. 보험사의 입증 두 번째는 뭐였냐면 3월 29일자 MRI 판독 소견서상의 기재 내용이었어요. 판독 결과 보니까 이를 종합해 보았을 때 HCC로 생각됨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HCC most likel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간암에 걸린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국가암정보센터 간암 확진 방법, 이것도 갖고 왔어요. 간암은 좀 달라서 많은 경우에 조직검사 없이 영상검사와 혈액검사, 종양 표지자 검사로 진단한다. 그리고 MRI를 시행하여 암에 합당한 소견을 보일 경우 간암 확진을 하게 됩니다. 라는 이런 국가암정보센터의 간암 확진 방법도 증거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보험자의 진료 기록에 대해서 전문의한테 감정 신청을 넣었고요. 간암으로 진단이 가능한 상태였습니까? 를 물었어요. 이때 감정 결과는 어떻게 나왔느냐? 감정인은 간세포 암종의 진단은 가능합니다. 라고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는 듯한 회신을 했어요. 자, 그리고 AA대학교병원 진료기록상 강오글에 대한 간암 진단이 가능했다면 근거는 뭔가요? 라고 했더니 CT 및 MRI상 간세포 암종에 합당한 소견이다 라고 그 근거를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소송을 당했는데 피고 쪽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반박을 했느냐? 판독 소견서를 보라. 그러면 ACCC로 생각됨이라고 나온다. 이거는 의견을 밝히는 것이지 확정적인 진단이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영어 most likely의 뜻은 거의 그렇다라는 건데 아닐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확정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되게 단순하고 유치한 것 같지만 이런 얘기를 다 언급을 해야 됩니다. 소송을 할 때는요. 자, 그리고 보험 약관을 봐라. 의사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든지 보험계약에서는 보험 약관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피보험자는 약관에서 얘기하는 조직검사, 미세바늘 흡인검사 또는 혈액검사를 수술 전까지 한 바가 없다. 그러므로 확진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근거로 이 약관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암 진단 확정은 병원의 병리 또는 진단검사 의학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해서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 미세바늘 흡인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진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의사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라고 약관에 쓰여 있어요. 여기서 조직검사는 실제 우리 피부 조직 같은 것들을 이렇게 떼서 검사를 하는 거죠. 미세바늘 흡인검사는 바늘을 찔러가지고 그 조직을 빨아당겨서 바늘 끝에 쏙 빼낸 다음에 그걸 검사하는 거고요. 혈액검사는 혈액으로 검사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런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는 보통 뭘 얘기하느냐? 뇌암 같은 것들, 두개골을 굳이 열어서 구멍을 뚫어서 조직검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요 문구가 적용된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험 설계사한테 사실조회를 했어요. 보험사는 일부러 암보험, 즉 CI보험에 가입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인지를 물어봤어요. 이 사람이 스스로 암보험을 가입하고 싶다고 하던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면담 당시에는 저축성 보험 상품을 문의한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정보 동의를 받은 다음에 상품 가입에 앞서 타사보험 가입 여부, 증권 분석을 통해서 안내를 드리고 싶다고 안내했고 증권을 회수하고 보장 분석을 하고 재방문을 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질적인 그 보험 설계사들의 일하는 방식을 매우 제대로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어떤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사에서는 증권 먼저 받아오라고 합니다. 가지고 있는 증권을 회수해가지고 부족한 담보를 채우는 방향으로 안내를 하라고 교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은 실질적인 사실관계와 매우 부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암보험을 가입하고 싶다고 먼저 얘기를 꺼낸 사실은 없다라는 회신이 온 거예요. 그리고 계약 체결을 위해서 증권을 수집했는데 보장 분석을 했더니 이분이 저축성을 원했지만 이 상품 자체가 주계약이 적립이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연금 전환도 가능하고 해서 보장성으로 CI보험을 권유했습니다 라고 답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답이 오고 나니까 이분이 일부러 간암에 걸린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암보험에 가입한 건 아니라는 게 이 사실조회 회신을 통해서 밝혀지는 거죠. 판결은 이렇게 받았습니다. 원고의 본소 청구,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은 기각이죠. 기각한다. 원고는 보험사는 피고, 반소 원고, 우리가 반소장을 제출했었거든요. 반소 원고에게
보험금 1억 500만 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2016년 7월 22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고 나왔고요. 이건 과거 이율입니다. 현재는 12%입니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모두 보험사가 부담한다. 그리고 2항 금전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고 판결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유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시죠. 자, 판단을 보면요. 이 진단 확정일을 이제 어디로 보아야 되는지가 문제가 된 것인데요. 일단은 보장 개시일 자체는 90일 면책 기간이 지나고 4월 8일부터라고 밝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병원에 대한 진료 기록 감정 촉탁, 그리고 사실조회 결과, 그 다음에 또 의사에 대해서 사실조회 해보니까 결국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다라는 거죠. 이 사건 보험 계약은 약관상 암 진단은 조직검사, 미세바늘 흡인검사, 그리고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지 않을 때 다른 의사 작성에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 이게 이제 1번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 진단 방법과 예외적 진단 방법, 어디에 나와 있는 거냐? 약관에 나와 있는 걸 먼저 언급하고 시작해요. 원칙적 진단 방법에 의한 진단이 가능한 피보험자에게도 바로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간암은 다른 암들과 달리 많은 경우에 조직검사 없이 가능한데, 그렇다고 해서 원칙적 진단 방법이 가능하더라도 예외적 진단 방법을 쓸 수 있다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진단 확정 시점을 영상검사를 통한 진단 시점과 조직검사를 통한 진단 시점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주장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써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사가 임의로 특정 시점에 암에 걸렸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도록 획일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장한 내용이 맞다라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결국은 조직검사 결과를 받은 2016년 6월 2일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거라서 이때로부터 10영업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상법상의 6%, 그 다음 날부터는 소촉법상의 15%가 적용되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원고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은 패소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가 인용된 사례인 것입니다.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암보험금 소송에서는 중요한 쟁점들이 매우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90일 면책 기간, 그리고 뭐 고지 의무 같은 것들도 나올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만 보여드렸지만 이 소송에서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약관이 최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였어요. 감정이라든가 아니면 담당했던 의사들이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이 사람에 대해서는 간암에 대해서 확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설득해야 되는 최종적인 대상은 누구냐면 판사이지 않습니까? 판사에게는 무엇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 이건 보험계약이고 보험계약은 보험약관에 따라서 해석해야 된다. 약관에 따라서 확정 진단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사고 발생을 판단해야 되니까 면책기간인 90일은 지난 것으로 보아야 된다라고 설득을 했는데 이게 주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 관련 소송을 하실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보험이 실제로 체결되는 이 보험의 생리도 잘 아셔야 되고, 그리고 보험 약관에 대해서 어떻게 판사에게 어필을 하고 설득할 것인가, 이 부분이 고려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에도 중요한 내용들, 승소 사례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보험 전문 변호사 김주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